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정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잘 정립되기를 바라며 준비하는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나눔 주제는 미디어라고 합니다. 미디어 세대이기도 한 고등학생들과 박용진 목사님이 함께 나누는 미디어에 대한 나눔을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새롭게 게스트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저희 함께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박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남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박다엘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여러분? 미디어요. 미디어. 예. 미디어 하면 저희 때랑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때 미디어 하면 텔레비전, 공영방송을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뭘 쓰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원 학생 혹시 뭘 쓰시죠? 저는 인별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가장 복합적인 앱이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과 연락하는 수단도 있고 이제 너튜브에 있는 숏폼을 보는 릴스를 가볍게 넘겨보기도 해서 되게 편하고 재밌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인스타그램 요즘 학생들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깨톡을 많이 쓰는데 깨톡으로 연락을 해도 답이 없다가 인별그램 DM을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오는 귀한 형상이 있습니다. 현진 학생은 어떤 미디어를 많이 쓰죠? 저는 주로 너튜브를 많이 사용하고요. 음. 그래서 너튜브에 있는 다양한 영상을 좀 즐기고 음.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주제 좋아하는 게 있나요? 저는 뭐 주로 귀여운 동물, 강아지. 강아지. 네. 그러면 다일 학생은 어떤 미디어를 많이? 저도 오빠랑 같은 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깐지는 별로 안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네. 보통 적정 사용 연령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호주에서 또 네. 청소년기 인스타그램 또 이제 뭐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음. 정책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아마 고등학생이 돼야지 깔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중학생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연령의 제한이 있는 이유는 그 적절한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만큼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중독성을 충분히 절제할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존중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부모님들이 그런 연령 제한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에게 깔게 해주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미디어가 사실 어떤 저희가 소통하는 도구를 많이 말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옛날과 다르게 미디어를 치니까 소셜 미디어가 항상 제일 먼저 탑에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상호 작용도 하고 그걸 통해서 영상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다양한 미디어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사실 또 웹툰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웹툰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이제 웹툰을 또 주로 보기도 해서 이제 웹툰을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떠한 스토리의 이야기를 사실 저희가 책을 읽을 때는 줄글을 읽다 보니까 좀 입문하는 게 힘들 때도 있잖아요. 특히 또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웹툰은 책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이 웹툰 강국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만화보다 더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웹툰 말고도 또 다른 미디어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니까
그 중고등학생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게임용 메신저가 따로 있다. 네. 그래서 오픈 채팅에서 같이 게임하고 싶을 때 같이 얘기하고 소통을 많이 한다라는 걸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시나요? 네. 네, 저도 사용하기도 해서 네. 그만큼 이제 소셜 미디어가 어떠한 목적성을 띄어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메시지 플랫폼도 있고 모임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메신저 앱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마자 뭐 몇 분 뒤에 메시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어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10대, 20대들이만 사용하는 어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사실 나 때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싸이월드 아시나요? 싸이월드.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만 본 것 같아요. 네, 저희 때 싸이월드에 도토리를 사서 아마 부모님들은 잘 아실 텐데 음악 깔고 뭐 이렇게 자기 글만 올리고 사진 올리는 게 다였는데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제 자기 영상도 올리고 또 소통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TV 공영 방송도 많이 보시나요, 여러분? 네, 저 예전엔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공영 방송을 보는 게 어쩌면 하루의 하나의 일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틀어서 보지는 않고 부모님이 보고 계실 때 잠깐씩 좀 관심이 가는 게 있으면 조금씩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24시간 TV가 나오잖아요. 라떼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딱 방송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만화를 하는 시간이 저녁 4시인가 5시. 그 시간은 놓치면 다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도 주일 아침에 만화 틀어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같이 지켜서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언제나 열면 미디어의 액세스가 가능해서 더 가까이 있고 언제나 오픈되어 있다는 게 사실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아마 청소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해서 더 가까이 느끼고 계실 텐데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빠져드는 건 쉬운데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미디어를 통해서 장점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네,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자제를 하냐 못하냐의 차이지 이제 미디어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잘 사용을 하면은 정말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안 좋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에 중독되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또 뭐 해야 하는 일을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짧은 동영상들이 사실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분 안 되는 이 영상들을 보는 게 되게 끊을 수가 없이 계속 올라오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 5분만 봐야지 했는데 1시간이 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쵸? 있죠. 제가 쇼폼에 중독된 이유가 네. 맨 처음에 쇼폼을 접할 때는 길을 걷거나 어. 차를 탄다거나 뭐 아니면 잠깐 음식을 기다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짧은 시간을 이제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런 짧은 영상 쇼폼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쇼폼의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그 미디어 쇼폼의 확장이 저희가 공부를 하는 그런 긴 시간 집중해야 되는 시간까지도 침범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차를 기다릴 때, 음식을 기다릴 때, 걸어갈 때, 라떼는 단어장을 외웠는데, 예, 요즘에는 쇼폼을 보고 쉽게 접속할 수 있고 금방 영상들이 끝나니까 부담 없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이 혹시 있나요? 미디어를 하면 확실히 시간이 많이 뺏겨서 생산적인 일을 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저도 부끄럽지만 게임을 다운받아서 해본 적이 있는데
열심히 막 게임을 하다가 현타가 올 때가 있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가 저희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은데 도리어 더 스트레스를 과중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을 잠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해야 할 일을 영원히 못하게 하는 경우도 좀 있죠. 맞아요. 엄마 아빠들의 입에서 잔소리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미디어 사용을 잘 절제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정말로 미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언제 미디어를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디어를 너무 사용하다 보니 이제 현실 타임인가요?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어서 네. 요 근래는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사실 저희가 이미 다 중독이 된 상태여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끊어내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전 도구를 빌리는데 네. 핸드폰 앱 중 하나가 이제 시간을 설정하면은 핸드폰을 그 시간 동안은 사용을 못하게 하는 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오늘은 6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앱을 사용해서 핸드폰을 6시간 정도 잠그게 되는 거죠. 전화도 못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화는 할 수 있어요. 전화랑 네. 메시지 그런 식으로 네.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디어 즉 핸드폰은 양날의 도구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안 좋은 부분을 이제 도려내고 좋은 부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연락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살려두는 앱이어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앱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현진 학생은 어떻게 미디어 관리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마트폰 전원을 끄거나 아니면 방 밖으로 뭐 소파나 이런 데 멀리 던져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던져놔서 네, 그래서 뭔가 제 방에 핸드폰이나 뭐 전자기기가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괜히 한번 알림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또 한번 그냥 유튜브나 뭐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확실히 물리적으로 좀 멀리 있으면 신경도 덜 쓰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제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방 안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핸드폰이 그냥 책상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분산된다고 해요. 문자가 왔을까? 지금 날씨가 어떨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거기에 핸드폰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손에 닿지 않고 눈에 닿지 않게 책상에서 핸드폰을 없애고 핸드폰 대신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탁상 시계나 시간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혜 학생은 어떻게 핸드폰을 매니지하고 있죠? 저도 사실 언니 오빠가 말한 것처럼 핸드폰을 가장 멀리 두거나 못 쓰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은 누군가와 함께 공부를 하면은 스마트폰을 확실히 덜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눈앞에 사람이 있으면 미디어를 덜 하게 된다. 네, 카페에 있으면 괜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도서관에 있거나 같이 함께하는 것, 공동체가 있으면 또 핸드폰 덜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아예 같이 공부하는 공부방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핸드폰을 밖에 놔두고 함께 책을 읽는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미디어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나눔을 들으셨습니다. 청소년 사역자 박용진 목사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의 종류, 또 장점과 단점 등을 나눴는데요. 나름대로 각자 좋은 조절 방법들을 갖고 있네요. 저도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좀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